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파도 위, 수풀이 우거진 깊은 자연 속, 불안하고 연약한 주인공에게 펼쳐지는 모험의 순간들. 관람객은 끊임없는 상상에 빠지죠. 기묘한 모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탁월한 스토리텔러 헤르난 바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스페이스 K입니다. 마곡동에 굉장히 멋지게 지어져 있는 미술관인데 이게 작년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전시를 헤르난 바스 전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전시가 바로 그 헤르난 바스 전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관람객이 없는 시간에 촬영을 할 거여서 이제부터 안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전시장 안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 헤르난 바스 작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978년생인데 굉장히 이른 나이, 한 20대 중반에 일찍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알려진 건 루벨 컬렉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컬렉터 부부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컬렉션에 이 작가가 있었던 거죠. 작품이 공개가 된 다음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전시를 몇 번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개인전을 기획해가지고 대규모로 들어온 거는 처음이어서, 또 신작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전시를 보면서 좀 헤르난 바스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로운 미술의 맛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번 전시에서 비교적 구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의 작품들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이 작가의 그림 속에서 인물과 자연의 비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인물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여기 있죠. 근데 이게 2009년, 2010년 이전의 작품에서는 이렇게 인물이 굉장히 작은 크기로 거대한 자연에 약간 압도된 듯한, 혹은 아니면 이 거대한 자연의 아주 일부분일 뿐 그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이후에서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이거 작품에서 인물이 좀 전면에 나섰는데 굉장히 큰데? 라고 하시면 그 이후의 작품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생각의 흐름, 그리고 가로치고 월든의 오두막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의 그림들이 굉장히 자연 속에 있는 인간, 아주 작은 인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것을 뭐 관조하고 즐기고, 혹은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때는 그 모티브를 얻은 것이 그 책이었지만,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실 때는 이 인간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내가 이 인간이라면 나는 이 자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집 혹은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지,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해보시면 특별히 배경 지식이 있지 않아도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관람하시는데 굉장히 쉽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작품은 바로 이거, 강가에서 목욕하는 4명의 남자들입니다. 진짜 4명의 남자가 있고요. 제목과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림이 매칭이 되죠. 또 하나의 헤르난 바스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은 이미 다 성장을 했지만 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어려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집중해서 그린다고 해요. 그 시기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시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작가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하나 알아가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이 작가는 게이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처음 알아가는 그 시기에 굉장히 내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작품을 그리는데 영향을 많이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모습이, 또 표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얘는 어떤 성격의 아이일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강가에서 목욕을 한다는 게 또 굉장히 섹슈얼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처럼 포착된 이 장면을 볼 때 관람객도 작품 속의 인물과 눈을 마주치면서 비밀스러운 순간에 딱 포착했을 때 그 감정, 찰나의 감정도 즐겨보면 좋겠다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품 앞에 섰을 때 그 초반에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의 감정을 좀 온전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공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전시도 전시지만 공간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품 바로 이겁니다. 일단 제가 이 앞에 한번 서볼게요.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번 전시에서 이 작품이 제일 크대요. 제일 큰 데다가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한 판으로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세로 3m, 가로 5m가 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혹시 익숙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셨나요? 작가가 쿠바계 미국 화가예요. 그리고 작품들마다 거의 미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이 저는 제일 미국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해 있는 그림이 아닐까 싶었어요. 첫 번째로 발견했던 거는 쪼기. 저 인물 누군지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딘. 미국의 아이돌, 미국의 아이콘 같은 존재잖아요. 제임스 딘이 있고 이 작품의 제목이 분홍색 플라스틱 미끼들인데 플라밍고는 사실 동성 커플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남남 커플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작가가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으로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플라스틱 미끼라고 하는 거는 이 핑크색 굉장히 진한 핑크여가지고 마치 빨간색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핑크색은 가짜 플라밍고고요. 가짜 플라밍고를 막 놔놨더니 여기에 이제 진짜 플라밍고가 찾아온 거죠. 근데 발을 잘 보시면 철장 같은 거에 얽혀버렸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되게 꿈꾸면서 나도 성공을 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마치 가짜 플라밍고에 속아서 왔다가 발이 묶여버린 이 진짜 플라밍고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이민자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또 읽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간에 마주보면서 볼 수 있는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한참 요소들을 감상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또 제임스 딘이 플라밍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젊은이와 바다인데요. 뭐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는지 바로 제목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젊은이 버전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굉장히 작업을 하고 또 오래 거기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배에 있는 이름 있잖아요. 배의 이름도 그 소설에서 따왔다고 해요. 아마 그 동질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주 거센 파도가 있는 이 바다 속에서도 이 사람의 표정은 저는 굉장히 덤덤하고 강인하고 평온해 보인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전시를 보러 왔을 때 옆에 분들의 감상을 좀 귀동냥으로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또 다른 분은 이제 막 나와가지고 한 마리 잡았을 뿐인데 너무 무서운 상황이다.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작품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재미? 이제 이 옆에 있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색감이 좀 되게 중요한 편이어서 이 작품을 보고 일단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떨어져서 작품이 크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이게 구도가 굉장히 좀 숨막힌다고 해야 되나? 숨막혀서 더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뚫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바다 그 해지는 바다 같은 곳에서 이 소년이 서 있고 갈매기들이 막 미친 듯이 날아오는 중인 건데 이 작품의 제목이 팝콘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팝콘, 새우깡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잖아요. 한 마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날아오거든요. 근데 그 풍경 있잖아요. 마치 그 히치콕 영화의 새에서 그 새가 막 후루룩 날아오는 그 장면이 주는 그 압도감, 순간적인 그 공포감. 근데 이 인물의 표정이 되게 그냥 팝콘 목걸이를 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내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색감을 볼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화면을 나눠서 보면서 그런 구도나 배치에도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작품 뒤에 깔려있는 이 배경 저거는 뭐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작품 역시 이번 전시를 위해서 같이 제작이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벽지화라고 해요. 이 전시의 제목이 Choose Your Own Adventure? 그게 실제로 있는 책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책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말과 앞으로의 모험의 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작가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서 그림으로 직접 드로잉을 했고, 그래서 벽화로 이렇게 작품 뒤에 어우러지게끔 세팅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도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작이 된 신작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지독한 가뭄 후의 시작. 1960년대 미국에 굉장히 그 고속도로 옆에 막 그런 숙박업소들 있잖아요. 저도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근데 그런 숙박업소들이 한창 때는 손님도 굉장히 많고 해서 막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붐비고 그랬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거지 삼아서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폐허가 된 그 공간에서 가뭄 후에, 오랜 어려움 후에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이 양동이도 사실 막 6, 70년대 이때 굉장히 많이 썼을 법한 양동이에다가 이제 막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작품 역시 두 가지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고 나서 그래도 작품 제목이 가뭄 후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제 막 좀 긍정적으로 비도 오고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작품을 다시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수영장 이렇게 바닥에 쭉 깔린 게 십자가 형태가 보이잖아요. 이것들이 마치 좀 약간 무덤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작이라기보다는 또 약간 그 시작이 결코 좋지 않은 모험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리는 비가 굉장히 직선으로 막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흙 뿌려져 있는 물감들이 보이거든요. 물방울이 튀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한 걸 텐데, 그 물방울은 형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화를 보실 때는 그런 질감의 차이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 신작이에요.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는 또 손에 꼽게 좋았는데, 어딘가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혹은 아니면 마치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듯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이 작품에서는 표현, 비가 온다는 느낌을 아까 본 작품에서는 정말 떨어지는 빗방울을 명확하게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었다면, 여기는 마치 한 겹을 덮어놓은 듯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왜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진짜 막 앞이 희뿌옇게 안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표현을 아주 얇은 물감으로 한 겹 더 칠해놓은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진짜 이게 그림인데 뭔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 같다, 이들의 모험을 내가 응원을 막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모험 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이들이 이제 막 지도를 보면서 내 모험을 이제 막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이제 모험을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쉬려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전시관을 나가시면서는 지금까지 막 살펴봤던 이 모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걔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오늘 봤던 모험 중에서 어떤 모험을 제일 해보고 싶지? 그런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빠져나가시면 훨씬 더 재밌고 풍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전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